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픽토그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런 픽토그램이라는 뜻 아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도식, 이미지, 그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픽토그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상형 문자 이렇게 그것도 픽토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픽토그램 이거는 고대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죠. 이집트의 상형 문자도 그러니까 그림으로서 뭔가 그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거니까 이러한 픽토그램은 고대에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픽토그램이 많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화장실에 있어서의 남녀 구분하는 거, 남녀 구분하는 그 화장실, 그것도 대표적인 이제 픽토그램의 하나이죠. 그런데 이 사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이 사진이 몇 년 전에 이것이 좀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화장실 표시 있잖아요. 픽토그램. 그거와 다르게 얼핏 보서는 남녀 구분이 안 되게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기에 좌측 그 어깨에 파란색 어깨가 있는 것이 남자용 남자 화장실을 가리키는 거고, 여자 화장실은 이제 그 분홍색인가요? 이게 주황색인가? 예.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요 위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글씨만, 그 다음에 woman, man, 이것만 없으면 이것이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좀, 몇 년 전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요즘에 그 성파괴, 그러니까 성차별, 성구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을 갖는 쪽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여자 화장실을 나타내는 치마 입는 여자의 모습, 그것이 조금 그 거부를 하는 거죠. 왜 여자 화장실, 왜 꼭 바지 입는 여자도 있는데 왜 꼭 치마만 하느냐, 그런 논란이 일었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픽토그램과 관련해서 가끔 가다가 좀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특히 또 몇 년 전에 또 이러한 또 그 SNS 상에서 이런 사진이 돌아서 조금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뭐냐 하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 어느 카페인가 거기에 이 화장실 남녀 이제 화장실을 구분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무신으로, 그러니까 노란색 고무신과 그 흰색 고무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고무신에 익숙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겠죠. 흰 고무신, 약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뒤에 굽이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여자 화장실 임을 우리가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 고무신은 이제 남자 고무신이니까 남자 화장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핏 이런 고무신만 보고서는 어느 쪽이 남자 화장실이고 또 어느 쪽이 여자 화장실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그런 기존의 픽토그램의 어떤 그런 체계를 파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상물 등급 분류와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보면 그 영상물 등급 뭐 전체 관람가, 뭐 15세 관람가, 뭐 이런 거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선정성이잖아요. 선정성.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선정성을 나타내는 이 픽토그램이 이제 여성이 이렇게 그 누워 있는 약간 야한 자세로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것도 이제 그 여성계가
몇 년 전에 이거 왜 꼭 선정성을 꼭 왜 여성으로만 이렇게 여성의 어떤 신체를 부각하는 왜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하느냐, 막 약간 좀 여성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표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래서 몇 년 전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그 표시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요것이 이제 기존의 그 표시였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선정성, 그러니까 남녀를 상징하는 그런 픽토그램을 같이 넣는 걸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구분, 성구별, 성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의 그런 그 변화가 이렇게 결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요거는 저도 보기에도 뭐 올바른 지적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변화가 뭐 괜찮다. 오히려 더 이러한 그 남녀 성차별을 해소하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데 있어서도 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사진하고 그다음에 아까 고무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요 사진에처럼 영어가 없고 여기 man, woman이 없고 그러면 외국인들에게는 이제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겠는 거 있죠. 아까 그 고무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 픽토그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픽토그램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 남녀 화장실, 그 다음에 뭐 병원, 그 다음에 무슨 뭐 약국, 뭐 이런 표시 있잖아요. 예. 이러한 표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처음 이것을 개발했느냐 하면 바로 일본이 그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범화되었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가 거의 기본 그 일본 것의 그 픽토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계 공용 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본이 바로 그 픽토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964년에 바로 도쿄 하계올림픽, 1964년 일본이 도쿄 하계올림픽을 유치를 하는데, 그때 일본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스포츠 종목 픽토그램을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스포츠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화기, 그다음에 뭐 그 응급 시설, 그다음에 또 우체국 또는 뭐 그 열쇠 그 가게,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잖아요. 맨스 토일렛, 우먼스 토일렛, 그 남녀 화장실, 이런 것들을 일본이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런 뭐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약국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외국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안내하는 어떤 표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본말로, 물론 영어로도 쓸 수 있는데 이러한 문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 훨씬 더 또 직관적이고 또 간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본어로 쓰면 일본어가 그때 일본어 쓰는 사람은 뭐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문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픽토그램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1964년 일본 도쿄 올림픽 때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일본 그때 당시 일본의 유명한 디자이너, 제가 이름이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해서 그 디자이너가 이러한 픽토그램을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러한 이런 일반적인 픽토그램과 그다음에 이러한 스포츠 경기,
픽토그램. 그래서 지금 올림픽에서 쓰는 이 픽토그램이 매번 올림픽 때마다 그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가 제작을 하는데, 이 일본의 1964년 도쿄올림픽 때 이 픽토그램을 어떻게 보면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형.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픽토그램, 일본이 개발하거나 발명한 것 중에 세계의 어떤 그런 모범, 규범이 된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픽토그램도 그러한 것의 이제 하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픽토그램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이런 정보를 간편화가 쉽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픽토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쓰는 이러한 픽토그램을 만약에 거부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자의적으로 이런 픽토그램을 제작을 해서 사용한다면 결국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예를 들어서 외국인에게는 더 큰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고무신 같은 그런 것이라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이 픽토그램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규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규범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리고 그런 약속을 통해서 동일하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또 그럼으로써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규범과 다른 것을 한다면 결국은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픽토그램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그냥 단순하게 이런 픽토그램 그냥 변경하고 바꾸고 하는 것, 그냥 이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관점에서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러한 픽토그램과 관련해서 언제 누가 처음으로 이러한 픽토그램을 개발했는지, 예를 들어서 남녀 화장실에 그러한 대표적인 픽토그램, 그것이 일본이 1964년 도쿄올림픽을 맞이해서 일본 도쿄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러한 픽토그램을 개발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서 간혹 그러한 어떤 세계적으로 공용화되어 있는 그런 픽토그램과는 다른 픽토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픽토그램이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좋은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